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은 남편과 익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경남 확진자와 각각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북도가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일주일이 지났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긴 장마 등 고온다습한 날씨로 미국 흰 불나방 등 병충해 발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 공간 등 주민 생활 공간에 발생하고 있어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제시 농업인단체 연합회가 온주현 김제시 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31일 주민 소환 청구 교부증과 서명부를 받아 서명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28일 오후 6시 기준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입국자는 26명입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85번 확진자인 30대 여성 A씨는 남편인 전북 지역 59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고 26일부터 후각과 미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86번 확진자인 30대 남성 B씨는 경남 202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 22일부터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경남 확진자와 전남 나주에서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기독교계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송 지사는 도청에서 기독교계 대표 목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황철규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배진용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등 전북 지역 개신교 대표 12명이 참석했습니다. 목사 대표들은 방역 당국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스크 쓰기는 개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역 수칙 가운데 하나죠.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확산세를 잡기 위해 전북도는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마스크 쓰기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린 긴급 조치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마스크는 감염을 막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난 상황. 대다수 시민들은 마스크 쓰기를 잘 지키는 듯 보이지만 카페 등에선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선 카페와 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예외를 둔 장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추상적인 마스크 착용 기준 때문에 카페 주인들은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기 어렵다 하소연합니다.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가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실내에서 이뤄진다면 방역 비용도 청구받게 됩니다. 행정명령은 내려졌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지금 당장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전북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코로나 확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의무화를 하면 일단 모두가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요?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저것이 전염을 일으키는 일인데 왜 저렇게 벗고 대화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폭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는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온 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31일 주민 소환 청구 교부증과 서명부를 받아 서명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 의장의 지역구인 김제 나선거구의 유권자 20%가 동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읍시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은 철새 다수 서식 지역으로 동진강과 고부천 일대입니다. 시는 출입 통제를 안내하는 입간판 12개와 현수막 12점을 주요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철새가 유입되는 10월부터는 동진강 유역에 철새 도래지 통제 초소 1개소를 운영하고 광역 방제기와 소형 방제기, 축협 공동 방제단을 총동원해 매일 중점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긴 장마 등 고온다습한 날씨로 미국 흰 불나방 등 병해충 발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 공간 등 주민 생활 공간에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임실군 오수면 오수천 인근 천변도로입니다. 가로수와 거리마다 하얀 애벌레가 무더기로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마 지나고 저번에 큰 비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발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중점적인 산책로인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피부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피부에 앉으면 알러지 반응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나무가 죽은 것처럼 좀 미관상 너무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빠른 방제를 지금 해주셨으면 하는. 최근 오수면 오수천변 가로수와 의견관광지 일대 벚나무와 이팝나무 등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은 미국 흰 불나방 애벌레입니다. 최근 긴 장마 등 고온 다습한 날씨와 함께 병해충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피부병이나 각막염 유발의 우려가 높고 화렵수 등 수목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실군은 주민 민원이 발생한 오수면 일대에서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가 오수면 일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벚나무와 이팝나무 등 화렵수 잎을 갉아먹어 생활권 가로수 미관을 치고 농가 피해 확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예찰 활동과 약제 살포로 방제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과수나무 등 농경지 피해 확산과 인근 지역인 지사면과 삼계면 지역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와 공원 등 주민생활권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지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자입니다. 도미노식 N차 감염이 급증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선에 포함된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동선을 비공개하는 현재의 방침 탓에 오히려 도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뜬 소문이 나돌면서 2차 피해마저 우려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확진자의 거주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 가능성이 큰 만큼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총 84명 중 일부는 무증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아직까지도 감염 경로조차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대본의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 공개 지침에 따라 동선 공개는 일부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해 해당 장소에 다녀간 사람들의 검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난 문자로 이 장소를 공개했을 때 지역사회 내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북도 보건당국은 특정 장소가 공개될 경우 사회적 낙인, 사생활 침해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정부 방침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제90회 춘향제를 맞아 생활 속 건강 걷기 실천을 위한 전국민 온라인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4일 동안 3만 6천 걸음 이상 선착순으로 걷는 챌린지 행사를 춘향제 유튜브 채널 남원 와락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춘향, 남원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9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로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와 수해 또 태풍으로 힘든 환경에서 전 국민이 온라인 춘향제와 함께 건강 걷기 실천으로 위로와 극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는 영유아 보육 지원 기관인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2022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국비 10억 원 등 총 80억 원을 들여 남원시 조산동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시는 내년 5월 중 공사를 시작해 2022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모 상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어려운 가정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도내 고등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생 가운데 2020년도 1학기 내신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 70%와 생활 정도 30%를 심사해 80명을 선정하고 10월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상하수도 사업소로 신고하면 담당 직원이 누수 지점을 확인하고 긴급 누수 복구 공사를 진행합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2만 원에서 8만 원 상당의 부안사랑 상품권이 지급되는데요. 부안군은 올해 상반기 누수 신고 110건에 대해 26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도서 예약 대출은 31일부터 고창 군립도서관 홈페이지와 전화 예약을 통해 대출 도서를 미리 신청한 이후 다음 날 지정된 시간에 도서관 출입구에서 예약 도서를 수령하면 됩니다. 예약 도서 수령 시에는 도서관 회원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도서관 임시 휴관으로 중단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비대면 진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은 강사와 협의해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 기온 25도, 낮 기온 30도로 밤에도 열이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를 겪겠습니다. 낮에는 습한 가운데 기온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고 불쾌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최고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낮 시간대에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와 위생 관리뿐 아니라 온열 질환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 29도, 김제, 부안 30도, 고창 31도 전망됩니다. 남원과 임실, 순창 등 일부 지역에는 낮 한때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이란 예보입니다. 국지적으로 10에서 20mm 정도 강하게 쏟아부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외출을 자제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외출을 하셔야 한다면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고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하늘빛이 맑아졌다가 화요일부터는 다시 연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